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어제 추가 보도가 나오면서 야당에서는 확인되면 탄핵의 스모킹 건이다 뭐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등이 통과됐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원님 어제 여당이요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하고 최상병 특검법 이거 관련해서 필리버스터를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그 네. 이유는 뭡니까? 민주당의 노림수를 저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아 뭐죠? 특히 노림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정치 쟁점화하겠다는 것이죠. 예. 15년 전의 사건 그리고 또 민주당이 탈탈 털어서 소환도 못했던 사건 그리고 또 대통령과 결혼하기도 전의 사건들 있지도 않은 죄를 특검을 통해서 죄를 만들어내겠다는 게 민주당의 끊임없는 김 여사 특검 공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야당이 다양한 특검을 통해서 의회 독주를 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필리버스터로 대응을 해 왔는데 예. 그 필리버스터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도 할 것이고 예. 아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필리버스터로 채택이 된다면 예. 민주당이 24시간 멈추지도 않고 끊임없이 없는 죄 있는 죄를 뭐 다 갖다가 붙여서 필리버스터에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정치 쟁점화하려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예. 저희는 그래도 추석 민심이 민생 아니었습니까? 그 민생을 이제 의회에서 다뤄드린데 26일 날 본회의를 합의해 놓고도 또 19일 날 어제 네. 아주 그냥 여당과 협의도 없이 또 본회의를 연 만큼 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라는 민주당의 노림수를 우리가 어찌됐든 알고 있는 만큼 노태들 규탄 시위나 의원총회 반대 연설 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입법 폭과의 의연성을 호소했지요. 예. 의원님 결국 이제 며칠 동안 김건희 여사가 정치면에 주제로 떠오르는 것을 좀 막고 싶었다 이런 취지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요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방어 소위 말해서 쉴드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당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의원들이 좀 꺼려한다 그래서 안 한 거다 뭐 이런 일각의 분석도 있던데 어떠세요? 아니 우리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예. 민주당이 그 김건희 여사 특검 필리버스터를 완전히 정치 쟁점화 할 것이기 때문에 있지도 않은 뭔가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예. 이제 다양한 공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장을 깔아주는데 저희가 또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우리 소수당의 어떤 입법 저지를 위한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런 목적이 역이용당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왜 우리가 야당의 그런 아주 얄팍한 전술에 저희가 협조할 이유가 없지요. 어차피 지금 이번 본회의마저도 예. 여당의 전혀 동의 없이 야당의 독주로 시작된 그런 회의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어제 의원님 야당이 통과시킨 김건희 여사 특검법 보면은요 이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 이 부분도 담겨 있습니다. 어제 뉴스토마토에서 추가 보도했던 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022년도와 2024년도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제기. 요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민주당의 의회 독주라는 것이 기승전 김건희 여사님, 기승전 특검, 기승전 탄핵으로 몰아가는 거 아닙니까? 정치 모형 아닐까요? 예. 여든 야든 선거 시기가 되면 공천과 관련해서 여의도의 많은 논객 정객들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후보들에게 접근해서 다양한 정치 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가짜 뉴스일 수도 있고 정치 어떤 프레임일 수 있고 또 어떤 근거 없는 정치 장사들을 하는들의 얘기 등을 예. 필부 필려들의 그런 부분 등을 모아서 뭔가 누군가 또 더 크게 장사를 하고 이런 부분 등을 지금에 와서 대통령 특히 거기에 김건희 여사께서 공천 개입했다라고 주장하는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보도하고 그거를 일파만파 그냥 확산시키는 게 이게 지금 민주당의 이 선거 개입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다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런 정치적 의혹 제기라는 것이 정말 그냥
또 하나의 음모, 또 하나의 계엄낭설, 또 하나의 어떤 그 기승적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 그리고 탄핵물이다. 그렇게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저는 정의합니다. 의원님, 그러면 결국 이게 이 명태균 씨라는 사람의 일종의 허장성세, 자가발전 이렇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명태균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거기에 개입했다는 개혁 신당 뭐 설왕설래도 하고 있고 고소고발전이 있고 보도한 예. 신문을 보고 언론을 고소고발하고 있고 또 공간에 이제 어떤 윤상현 의원도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일축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뭘 얘기를 할까요? 지금 국회라는 것이 여의도 정치라는 것은 겉으로는 민생, 추석 민심하지만 한 발짝만 들어가서 보면 모두 다 기승전 정치 몰이, 탄핵 몰이 그런 것이죠. 이게 지금 그 허구맹랑한 계엄 주장 들으셨지 않습니까? 계엄 주장 한 얘기가 추석 연휴 시작 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부 시작하자마자 각종 장관에 대해서 탄핵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입법 악법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계엄설을 만들어내더니 이제는 또 이제 근거 없는 또 정치 개입, 공천 개입해가지고 국민의힘의 정치 그 공천 제도, 대통령 내외분들의 어떤 아주 암묵적인 정치 개입, 정치고 이런 부분에 온통 국민들을 가짜 뉴스로 포장시키는 거죠. 의원님, 네. 이 김건희 여사의 행보 하나하나가 크게 뉴스가 되고 이슈가 되는 이유, 야당이 계속 비판하는 이유,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역대 어떤 우리 국내에서도 어느 정부에서도 소프트 리더십을 기반으로 해서 영부인의 행보는 있어 왔습니다. 예. 그것이 민생 행보일 수도 있고 또 아주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부분에 대한 그런 소통 행보로도 나타났지요. 예. 그런데 그 여사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이치모터스라는 15년 전 사건, 그것도 이번에 정치 공작에 의해서 친북 인사의 정치 공작에 의한 그런 사건, 명품 핸드백 사건 이런 부분 등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시키기 위해서 무수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일부 여당 지도자들도 그런 부분이 결국 현 정부에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가지고 자꾸 그런 부분을 폄훼하려거나 어떤 영부인의 어떤 그런 활동 영역을 가이드를 만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 영부인은 국가의 여러 가지 대통령과 함께 어떤 국격이라든지 어떤 정체성의 상당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민생행보, 소통행보는 국민들에게 따뜻함도 던지고 또 대통령이 여러 가지 국정의 보완제를 사용하는데 예. 이것을 계속 영부인을 공격을 해야 됩니다. 예. 움직이기만 하면 공격을 해요. 예. 그러면 그런 영부인이 공격당하는 것이 누가 공격당하는 걸까요? 대통령을 뽑고 그런 우리 대통령과 영부인이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떤 여러 가지 정체성의 일부분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것을 깎아내리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은 국민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얻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예. 탄핵해서 대통령 영부인이 정말 활동을 하게 해서 묶어놓고 그리고 대통령은 요만큼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가서 체코에 가서 예. 원전 수출을 했고 그거 원전 수출을 한 것이 그것이 미국의 한 웨스팅하우스에 무슨 소송당해서 질 것이다 뭐다 아무도 원전 수출에 효과가 없다 이렇게 깎아내려서 그 피해를 누가 가져가느냐는 거죠. 의원님. 대통령이 원전 수출을 해서 성과를 내면 안 되는 건가요? 의원님. 그렇지 않잖아요. 네. 예. 원래 영부인의 행보가 대통령이 보듬지 못하는 곳을 보듬은 곳이다. 보완제가 되는 것이다. 영부인의 역할이 있지요. 예,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론적으로고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그럼 현실적으로 지금 김건희 여사의 적극적인 행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지율 제고에 플러스가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마이너스 된다고 보십니까? 있잖아요. 지지율을 가지고 자꾸 너무 지지율 때문에 뭘 줘야 되는데 예. 지지율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어진 미션이 뭘까요? 정치인 출신도 아니고 정치 입문한 지 10개월 만에 대통령으로 뽑아진 국민의 미션은 뭐냐면 예. 대한민국을 바로잡으라는 것이었어요. 예. 대한민국 바로잡는 게 개혁이잖아요. 개혁에는 무수한 개혁의 필요감이 있고 개혁을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그 대통령을 뽑아준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개혁이 진행될 때 그 개혁의 필요감들에서 많은 부분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예. 의료개혁이 그런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노동개혁, 연금개혁 다 예.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이 그런 개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지율이 낮아질 수도 있고요. 예. 영부인이 다른 축에는 민주당이 무수한 프레임을 통해서 대통령과 영부인의 활동과 여러 가지 상황 등을 악의적으로 왜곡시키고 있잖아요. 예. 그것에 머물러서 영부인은 활동을 안 하고 대통령 개혁을 포기하는 것이 대통령의 미션인가요? 예. 만약에 지금 의료개혁을 포기하고 영부인은 활동을 중지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대통령 내려오라고 할 거 아니에요. 탄핵하는 사실상 벌써부터 심리적 탄핵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통령이나 우리 국민의힘이 거기에 민주당 제외하게 넘어갈 수가 없죠. 그거는 국민을 배반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김건희 여사는 영부인의 본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활동을 계속해야 된다. 하셔야죠. 예.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 대통령이 도움이 되는 것과 개혁, 아까 예. 개혁을 한다고 해서 민주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예. 그렇다고 개혁을 포기하시는 건 똑같습니다. 영부인께서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리더십 알겠습니다. 활동에 있어서 보완제로 활동했다면 그것이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그것을 프레임을 걸어서 악의적으로 국민들에게 나쁘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걸 포기할 예. 수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한동훈 대표 인터뷰가 실렸어요. 의원님. 네. 주요 현안에 다른 목소리를 내니까 대통령실과 관계가 악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에 뭐라고 답했냐면 대통령실 생각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데 불편해지는 게 싫다고 편을 들어야 하나? 이렇게 대답했고요. 또 하나는 민심을 더 따르고 더 반응하지 않으면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추석 민심을 확인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의 대답. 민심이 네. 대통령은 그러면 민심을 거슬려서 개혁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민심을 거스르는 것인가요? 전술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의 그 미션은 개혁을 해야 되고 그것은 국민의 여러 가지 삶을 더 지금보다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고통을 지금 수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심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이 가는 것은 대통령이 지금 하시는 일은 민심과 동떨어지라고 단정짓는 것은 한동훈 대표의 시각일 수 있지만 그것이 국민의힘 의원 전체 시각일 수는 없지요. 저희는 오히려 예.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제대로 하려면 당과 용산 대통령실이 서로 보조를 맞추면서 지금 무엇인가 이런 개혁 과제 그것은 그게 차별화된 솔루션이라도 개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료 개혁을 궁극적으로 수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료 개혁이 필요가 있다고 해서 내년 25년도 입시 대학 정원을 포기하고 그래서 입시에 또 혼란이 오고 또 그 의료 개혁 과제 자체를 의사수 확대 등을 포기한다면 알겠습니다. 그게 개혁일까요? 자, 그러면 없지요. 의원님 네. 말씀은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방향을 밀어주고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어디 있나요? 이 얘기 지금 제가 드리는 것은 네. 전략적으로 어떤 목표가 있으면 우리는 개혁 과제가 있으면 그것을 전순적으로 어떻게 하려더라도 대통령실과 용산의 입장을 반대하고 그러기 때문에 용산의 입장은 무리한 것이다. 그래서 국민은 이런 거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이 이게 바른 말인가요? 전 대통령실 정부 여당은 개혁 과제를 위해서 한 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목소리에 따라도 용산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현장 목소리는 알겠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전술적으로 풀어나가자는 서로 신뢰적인 대화가 있고 소통이 있어야 되죠. 우리 그 한동훈 대표나 지금 지도부가 우리 국내의힘 원내 의원들하고 지금 충분히 소통하고 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한동훈 대표가 의도적인 차별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떤 리더든지 차별화를 통해서 전임자와 또는 그 후임자의 어떤 여러 가지 전략적 어플을 하겠지만 예.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지금 저희는 예. 우리 정부 여당이 지금 현재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 속에서는 그런 섣부른 알겠습니다. 차별화가 예.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예. 시각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의원님. 다음 네. 주 화요일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의 지도부가 만찬을 합니다. 네. 거기서 한동훈 대표와 당은 대통령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추정 민심이라는 것을 전하시겠죠. 전하겠죠. 그리고 예. 또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얘기하실 거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용산과 그 당이 예. 여의도의 당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좀 더 설득이고 예. 야당의 저런 지지위한 의회 독재를 돌파할 수 있는지를 서로 전술적인 전략적인 어프로치를 같이 하는 게 당정 회의죠. 지금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용산 이것을 민심 이러니까 받아들여라.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정 회의인가요? 당정의 하나가 통보하는 게 당정회의는 통보가 아닙니다. 예. 여기 여당은 패널리스트하고 달라요. 여당의 리더들은 예. 분명히 거기에 어떤 성공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논평을 하고 할 수는 없죠. 예. 당정의 하나가 되는 만찬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훈수 정치가 당 지도부의 그 본연의 자세는 아니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강승규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